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몸의 꼬리뼈가 퇴화된 뼈로 한마디로 쓸모없는 뼈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요즘에 들어선 꼬리뼈가 체중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꼬리뼈가 아프면 일상에 지장을 줄 만큼 잘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생긴 대로 건강톡톡에서는 극심한 꼬리뼈 통증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그럼 강의부터 함께 하실까요?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극심한 꼬리뼈 통증입니다. 대개 꼬리뼈 통증은 털썩 주저앉아서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근데 다른 데는 이들이 부딪히거나 타박을 입더라도 잘 치료되는데 꼬리뼈는 이상하게 잘 안 낫습니다. 그런데 털썩 주저앉은 기억이 없는데도 꼬리뼈의 통증이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음혈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의사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음이 허한 사람이 꼬리뼈의 통증이 잘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한의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첫째는 적취다. 적취라는 게 덩어리 생긴 거예요. 여기는 암도 포함되죠. 각종 덩어리, 유방에 생길 수도 있고 자궁에 생길 수도 있고 간에 생길 수도 있고 뇌에 생길 수도 있고 어디든지 생기는 덩어리,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음이 허한 것이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꼬리뼈에 통증이 오는 경우 이게 아주 오래가고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그냥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도 많다. 어떤 사람이냐? 음호한 사람이. 음호한 사람은 대개 보면 엉덩이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큰 것이 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부족해서 오는 거고, 원래 엉덩이가 작은 사람은 탱크에 물이 원래 부족해. 그래서 부족해지기 쉽죠. 하나는 크기 때문에 많이 써먹어서 부족해지는 거고, 원래 하나는 작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도, 엉덩이 큰 사람도 꼬리뼈가 아플 수가 있고 작은 사람도 꼬리뼈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꼬리뼈 아프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요. 음호의 대표적인 증상은 오후에 필요한 겁니다. 오전에 필요한 사람이 있죠. 아침서부터 졸고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빤하고 괜찮다가 오후 2, 3시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닭 졸듯이 졸아요. 그때 잠깐 자면 또 괜찮아요. 대개 음이 허한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광대뼈가 나오고 이렇게 생긴 사람. 관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관이 빠진 사람.
대개 여성의 기본은 하관이 좀 퉁퉁한 게 여성의 기본인데 여성 중에서 이 턱이 뾰족하고 하관이 빠진 사람이 음이 부족되기 쉬워요. 물론 남성이 꼬리뼈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이 꼬리뼈 아픈 경우가 남성보다 훨씬 커요. 남자는 양기가 부족되기 쉽고 여성은 음혈이 부족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이 꼬리뼈 아프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소변이 음이 허하면 특징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소변 마려워서 갔어요. 뛰어갔어요.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막상 앉아서 소변을 보면 시원해지가 않아요. 힘을 주어야 조금 나와요. 이거는 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음이 허하면 소변이 불리한다. 소변 분리하다는 건 뭐냐면 소변이 시원해지가 않다. 이렇게 아주 규정 지어놨습니다. 근데 대개 음이 허한 사람들이 특징이 꼬리뼈가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변비의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대변과 소변이 다 시원찮은 겁니다. 결국 어디가 시원찮은 거예요? 대변과 소변이 다 시원찮은 거예요. 거기에 꼬리뼈가 있는 거예요. 하수도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음허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면 음허 증상이 왔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사물의 지모항백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약입니다. 근데 음이 허한데 젊은 여성이 아니라 연세가 많은 사람이 왔다. 이럴 때는 이제 호로의 대조환이라는 걸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음이 허한데 덩치가 좀 큰 사람, 그러면서 엉덩이도 큰 사람, 이런 사람이면 이진사무를 씁니다. 여기에 뭐 지모항백을 넣어서 쓰기도 하죠. 이렇게 음허 증상이 오더라도 나이가 어떠냐, 어떻게 생겼느냐, 덩치가 크냐 작으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음허는 쉬운 치료가 아닙니다.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탱크가 고갈나고 그랬으니까. 꼬리뼈의 통증의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음이 허한 거죠. 또 음허 오한 발열이라고 해서 오전에 말고 오후에 열이 나는 경우에 그거와 동반돼서 꼬리뼈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음허 오한 발열에 의한 꼬리뼈의 통증이냐, 음허에 의한 꼬리뼈의 통증이냐에 따라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나타난 증상,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소변이 시원찮으냐, 대변이 시원찮으냐, 또는 오후에 피로를 많이 느끼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꼬리뼈의 통증이 왔을 때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체질에 의해서, 어떻게 생긴 사람한테 왔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극심한 꼬리뼈의 통증은 쉬운 병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의사에도 오죽하면 그렇게 의사가 고치기 어려운 병이 적치, 그 다음으로 음이 허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깊은 데 병이 들었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극심한 꼬리뼈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극심한 꼬리뼈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꼬리뼈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한방 치료를 받고 좋아진 사례가 있을까요? 네, 40대 여성입니다. 꼬리뼈 통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검사를 위해서 MRI 촬영을 했는데 디스크 초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침하기 시작하면 꼬리뼈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꼬리뼈의 통증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됐는데 한의학적으로 한약을 투여하면서 침치료, 뜸치료를 해드렸더니 많이 좋아진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기침을 하면 아플 정도로 아주 힘든 환자인데요. 생김새는 어땠습니까? 네, 얼굴은 이제 관골이 나오고 각이 졌습니다. 각이 졌으면서 관골이 나왔다는 것은 음혈이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가 길고 눈꼬리가 처진형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웃을 때 눈가에 주름과 콧등에 주름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눈가와 콧등에 웃을 때 주름이 진다는 것은 혈이 부족돼서 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얼굴이 각이 졌고 관골이 나와서 음혈이 부족되기 쉬운 체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혈어 또는 음혈 부족으로 병이 올 수가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네, 이 음혈이 부족한 환자의 증상들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감기 걸린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2주 전부터는 독감으로 오한과 몸살, 기침을 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12월부터 자꾸 허리가 아팠는데 기침이 시작되면서 꼬리뼈의 통증이 극심하게 아주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검사를 했더니 초기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샤스를 입을 때, 티셔츠를 갈아입을 때 팔이 올라가지 않고 손발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면서 유독 오후가 되면 많이 피곤하고 요실금 증상이 있어서 재채기나 뛰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찔끔하고 소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거든요. 또 소변에서 냄새도 지독하다고 했습니다. 네, 치료가 아주 시급한 환자인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점에서 치료해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만 꼬리뼈가 아프다는 것이 가장 깊은 곳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음혈이 부족된 것으로서 오후에 유독 피곤을 많이 느낀 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생긴 모습에서도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고 콧등에 주름이 지는 거, 또 관골이 나온 이러한 기과형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은 혈과 관련된 또는 음혈과 관련된 병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해서 꼬리뼈에 통증이 왔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감기가 한 달 이상 고생하는 것이나 오한, 몸살, 기침, 꼬리뼈 아픈 것 모든 증상들이 음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오한 발열에 의한 증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진 사물에 지모항백 지골피를 투여했더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꼬리뼈의 통증이 차츰차츰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특히 소변의 이상도
음이 부족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었습니다. 네, 치료 후에도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한 제 투여할 때마다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약을 먹으면서 기침하면 꼬리뼈의 통증이 심하던 현상이 굉장히 좋아졌고, 왼쪽 엉덩이 뒤로 당겨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요실금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좋아졌고요. 소변에 냄새가 나던 현상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면서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거,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지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인 꼬리뼈 통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밤에 심한 음부 가려움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음부가 가렵더라도 낮에 가렵느냐, 밤에 가렵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래가 가렵다고 같은 치료를 하면 전혀 낫지가 않습니다. 물론 증상을 임시 없앨 수는 있지요. 가려움증 없애는 약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바로 또 다시 가렵습니다. 한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료법이 낮에 가렵고 밤에 가렵느냐, 또는 밤에만 가렵느냐, 또는 낮에만 가렵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르고 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개 아래 음부가 여성들이 가려운 경우는 산후 호로증에 의해서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산후 호로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성의 건강은 출산을 경험하면서 그 뒷마무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은 출산을 경험함으로써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후 몸조리를 하지 않으면, 산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관골에 김이 박힌다든지, 또는 배가 나온 것이 아기 낳고 나서 살이 찐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든지, 밤에 이상하리만큼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허리와 꼬리뼈가 아파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영 낫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후 호로증이라고 하는데, 이 산후 호로증의 특징이 아래가 가려운 게 특징입니다. 음부가 가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낮에도 가렵고 밤에도 가렵는데 밤이 좀 더 심한 경향이 많습니다. 왜? 혈과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궁은 혈지부예요. 자궁은 혈지부인데 혈지부에 어혈이 제거되지 않아서 오는 혈병이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 가려운데 밤에 좀 더 심한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사려과다입니다.
사려과다. 사려과다에 의해서 아래가 가려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참 단순하게 그리죠. 여기가 머리 정신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생식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생식기의 생리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는 사람도 있고 건너뛰거나 잘 안 하거나 생리통이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부분이 이 정신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과 자궁은 연관이 아주 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 음부 소양증이 나타날 경우에 사려 과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얼굴이 미인형으로 갸름하게 생기고 코가 길게 생긴 사람들이 대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 머리를 보면 머리가 곱슬곱슬합니다. 너무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다 머리가 곱슬곱슬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려 과다에 의해서 생각도 많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음부 가려움증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생리가 불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심소장열에 의한 것이 있는데 심소장이라는 것은 심은 화입니다. 화라는 것은 변화가 많죠. 급박하죠. 날카롭죠. 아주 예쁘죠. 발가스럼하고 예쁘죠. 그런데 의사에 의하면 심소장,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기저귀 발진 같은 게 나타나는 아이들 보면 대개 이쁘게 생겼고 얼굴이 붉은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하고 동그란데 기저귀 발진 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성을 띈 사람들인데 심장에 의한 그런 체질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사려 과다가 많고 생각이 많고 잘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는 이런 생활.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아래가 가려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오줌 소태 같은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과 소장은 같은 장기로 봐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래 가려운 경우의 치료는 가미 소요산이라는 것으로 산후 호로증을 치료해주고 가미 기위탕으로서 사려 과다를 치료해주고 도적상이나 가미 통심으로서 심소장의 열을 꺼주면 특히 이 가미 통심음이라는 것은 소장에 의한 산증, 말하자면 아랫배가 아프고 생식기 쪽으로 가렵고 옆구리가 아프면서 허리가 아픈 증상, 그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뭐에 쫓기는 것 같고 생각이 많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거를 소장기에 의한 산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가미 통심음을 쓰면 음부 가려움증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부소양이 밤에 심한 것과 낮에 심한 것의 차이가 있는데 밤에 심한 것은 혈과 관련된 병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에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밤이나 낮이나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심한 경우는 대개 음혈이 부족되거나 엉치가 엉덩이 통증이 있거나 조혈 증상이 있거나 다리 시림 등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혈과 관련되지 않은, 혈과 관련되는 것은 혈뿐만 아니라 어혈 또는 산후호로증에서 혈과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밤에 심한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낮에도 조금씩 나타나죠. 그러나 낮에 심한 것과 밤에 심한 것은 치료법이 다릅니다. 낮과 밤이 같이 심한 것도 또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낮에 심하냐 밤에 심하냐에 따라서 음부소양증도 다르게 치료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밤에 음부소양증, 음부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과 체질을 나누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야간에 음부가 심하게 가려운 이런 현상들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밤에 심한 음부 가려움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해서 수면에까지도 또 방해가 된다면 네. 일상에 많은 지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환자가 의사한테 와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어디에 호소하기도 곤란한 그런 음부 소양증에 대한 환자인데요. 이분은 유산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몸이 좋지 않아서 자궁까지 드러냈던 그러한 여성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지만 특히 밤만 되면 아래가 간지러워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궁을 드러낸 거나 유산을 많이 시키고 나서 그 뒤에 몸조리를 잘 못해서 생긴 산후호로증을 치료하는 약인 가미소요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더니 음부소양증이라든지 모든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던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우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체질부터 살펴봐야겠죠. 이분은 어떤 체질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병일수록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 감별이 중요합니다. 마른 체질이고 키가 크지 않은 체질입니다. 또 관골이 나오고 얼굴이 각이진 형입니다. 이렇게 마른 체질이라는 것은 내열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액이 고갈돼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죠. 이렇게 되면 자궁이나 난소나 담낭에도 혹이나 결석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입니다. 어떠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편치 못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더욱 내열이 심해져서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산을 많이 시킨 이런 경력이 있고 또 자궁을 드러내는 이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산후호로증으로 나타나는 조혈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엉치가 아프면서 밤에 음부소양증, 음부가려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관골에 기미가 기고 그래서 조혈을 없애주고 산후호로증을 없애주는 가미소요산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이 환자는 음부 가려움증 외에 또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습니까? 네, 2년 전서부터 열이 혹 올랐다 식었다 하면서 땀이 나고 이때부터 잠도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자려고 하면 밑에가 가려워서 고통스럽고 밤에 따뜻하게 자야 하는데도 따뜻하게 자는데도 으슬으슬 추운 그런 현상도 있고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너무나 괴롭고 아랫배가 아프면서 골반까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나오고 손바닥이 건조하고 몸까지 다 건조하답니다. 얼굴이 노래지면서 자고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붓는 등 아주 다양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많은 증상들을 호소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마르고 살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형들은 혈이 부족되거나 음혈이 부족돼서 병이 오죠. 또 관골이 나온 것, 이것은 바로 음혈이 부족되는 체질이죠. 두 번째는 유산을 많이 하였고 자궁을 드러냈으며 관골에 기미가 낀 것은 산후호로증에 의해서 열이 훅 났다 식었다 하는 산후호로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세 번째로는 주소증인 밤에 음부가 가려운 것은 산후호로증의 감이 소요산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선방한 것입니다. 넷째, 밤에 따뜻하게 자는데도 으슬으슬 추운 것은 혈어 발열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이 났다 식었다 땀이 나는 것도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특히 밤에 음부가 가려웠던 것은 산후호로증에 의한 감이 소요산증이라 판단돼서 이 약을 투여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도 말씀해 주시죠.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괴롭던 밤의 음부 가려운 현상들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고통스럽고 불편한 증상임에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딱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통을 이어가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근본적인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한방 치료의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신혜식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연세가 70세이신 아버지 건강 문제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70이 되셨는데요.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그만큼 평소엔 건강을 자부하시죠. 그런데 근래에 자주 허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검사를 해보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별 치료법도 없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한방에서는 치료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172cm에 73kg이시고요. 살이 별로 없고 근골형이며 강단 있는 체질인 듯한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상당히 피곤해하십니다. 박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네, 아직까지 택시 운전을 하시는 70세 아버님이신데요. 네. 건강을 평소에 자부하셨는데 연세가 네. 들어가면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70세라면 그렇게 뭐 연세가 많은 건 아니죠. 아직도 이제 한참 일할 연세인데,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직업적으로 허리나 다리 쪽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분은 이제 근골형으로서 강단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원래 건강하고 타고나기를
그 근육과 뼈로 위주로 된 사람들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병이 오면은 사실 병이 깊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퇴화 현상에 의해서 진액이 고갈되니까 척추가 협착이 된 겁니다. 그럴 때는 한의학에서 진액을 쳐주는 치료를 해야 되죠. 말하자면 보음시키고 또 이럴 때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약 중에는 이제 녹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진액을 쳐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좋은 약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앉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어혈을 치는 이런 약들, 그 다음에 이제 근골을 보강해주는 그런 약들,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 척추관 협착증이, 특히 노인성 척추관 협착증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아픈 부위를 찾아서 어느 곳이 아픈가를 3점 정도를 찾습니다. 그곳에 뜸을 아주 쌀알 반만하게 작게 해서 뜸을 뜨면, 한 자리에다가 3개 정도씩 뜸을 뜨면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말하자면 진액을 보충해서 협착증이 생긴 것을 도와주면서 치료하면서 아픈 통증도 동시에 뜸으로 가라앉혀주고 이러면 얼마든지 노쇠 현상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주신 신혜식님, 오늘 상담 아버님께 꼭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극심한 꼬리뼈 통증 그리고 밤에 심한 음부가려움, 이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